네, 안녕하세요. 그루트 시큐리티의 그루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헥터박스의 블루라는 박스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 터널 블루라고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요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간주되는 취약점 공격 도구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2017년에 워너크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요 악명 높은 랜섬웨어의 공격의 일부로 사용되었던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런 도구이다. 공격 도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SMB 버전 1에 요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를 이용해서 그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한 그런 도구인데,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다뤄보면서 요거는 어떻게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지를 이 헥터박스 블루박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저는 이제 VPN을 돌려놨고요. 여러분들이 앱맵을 이렇게 때려주시면 돼요. 저는 먼저 이제 스캔을 해놨기 때문에 저번 박스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 이렇게 기본으로 때리셔도 문제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냥 기본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뭐 안 나온다 그러면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이렇게 한번 기본으로 때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앱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안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떤 포트가 열려 있는지 또 보니까 뭐 별다른 포트는 열려있지 않고 이제 SMB 포트, 그렇죠? SMB 포트가 열려 있고 이제 윈도우스 7 운영 체제가 이 운영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정보는 없고 제가 보니까 이제 이터널 블루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SMB 포트가 열려 있으니까 이 포트를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우리가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이제 SMB 포트가 열려 있을 이제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MB 맵을 통해서 먼저 요 디스크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나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해봅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그래서 SMB 맵 한 다음에 뭐 H 처음에 이렇게 하고 10, 10, 10, 40 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게스트 세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박스예요. 그래서 게스트 세션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이게 유저네임 한 다음에 이렇게 디스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read only하고 read only하고 share 유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MB 클라이언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10, 10, 10, 40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있나요? 플래그는 일단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퍼블릭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한번. 여기도 플래그는 따로 있지 않은 것 같고 뭐 원래 이제 데스크탑 안에 플래그가 있는데 요거 같은 건 데스크탑도 없으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그런 파일은 없는 것 같다. 하고 이제 우리가 나옵니다. 구글에 뭐 여러 가지 찾아보겠죠. 그래서 이 이터널 블루를 어떻게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냐, 이터널 블루가 뭐냐 이렇게 막 쭉 찾아보면은 여기 뭐 이제 이터널 블루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악명이 높은 그러한 이제 공격 도구이다 보니까 이터널 블루에 대해서 이미 다뤄놓은 이런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MS17 010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윈도우즈의 취약점이다 보니까 그 SMB 안에 있는 취약점이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이름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터널 블루 익스플로이트 요 취약점 이 공격 도구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MS17 010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앱맵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전에 우리가 기본으로 돌렸을 때 그래서 앱맵하고 SC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SC 하면서 그냥 기본으로 돌릴게요. 기본으로 돌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디포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스크립트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디포트 카테고리는 또 뭐냐? 그래서 우리가 앱맵에 이 스크립트, 이제 앱맵하고 이렇게 스크립트라는 이 플래그가 있는데 요 스크립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 스크립트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MS 스크립팅 엔진 하면서 밑에 스크립트 categories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디포트하고 우리가 아까 썼던 SC라는 플래그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SC라는 플래그가 디포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스크립트를 돌리는구나 라는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포트만 때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상세한 그 디테일한 앱맵은 때리지 않은 겁니다.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 이렇게 하고 SC 아까 우리가 디포트 카테고리 요 스크립트가 SC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다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스크립트는 어떻게 돌리냐 했더니 여기 이 포맷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스크립트라는 플래그에 뭐 파일 네임, category, 뭐 다이렉토리, expression 뭐 이런 걸 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를 아까 우리가 배웠으니까 카테고리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뭐 one, version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는데 이제 MS1701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가 엠맵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보니까 엠맵에서 요 SMB vulnerability MS17010 요 스크립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취약한지 안 한지 이런 거 이제 알려주는 그런 스크립트를 따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듯이 이렇게 바로 때리면은 요게 취약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요 스크립트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요 스크립트를 뭐 다운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요 이제 로컬에 다 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user share mmap scripts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NSA 요 모든 스크립트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SMB니까 SMB 스크립트를 이렇게 우리가 모아서 쭉 보다 보니까 여기 밑에 SMB 1 MS17 01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스크립트가 있다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써먹어야겠죠. 그렇죠? 이제 1 한 다음에 제가 MS17 그다음에 여기 안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스크립트 안에 어떤 게 있냐 이런 거를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카테고리스로 우리가 보니까 run하고 safe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 SMB MS17010 요 스크립트는 run하고 safe 카테고리 안에 있다라는 거겠죠. 이제 우리는 요게 이제 1701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얘로 한번 바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쵸? 다음에 10, 10, 10, 40 이렇게 한번 엠맵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니까 지금 뭐 445 포트는 열려 있고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했는데 vulnerable, 취약하다라는 이 결과가 떴습니다. 우리는 얘는 이터널 블루 요 취약 도구에 취약하다 라는 이 정보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요 취약한 그러한 이제 익스플로잇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구글에 치면은 이런 익스플로잇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뭐 POC 같은 것도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MSF console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죠. 메라 익스플로잇을 이용을 해서 뭐 딴 거 필요 없이 이 메라 익스플로잇 안에 있는 모듈을 사용을 해서 바로 익스플로잇을 할 수 있다. 취약점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OSCP에서 메라 익스플로잇으로 바로 이렇게 취약점 공격을 해서 플래그를 얻는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라기보다는 허용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얻으셨다고 해도 OSCP에서 요 채점을 할 때 이거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매뉴얼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우리가 MSF 콘솔을 이용해서 요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search라는 요 명령어를 통해서 MS17010에 관련된 요 모든 모듈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맨 위에 거 얘입니다. 얘를 우리가 불러올 건데 이렇게 그냥 복사하셔서 use 그다음에 그냥 저는 이렇게 칠게요. exploit 한 다음에 windows였죠. 그다음에 윈도우스 SMB MS17 010 그다음에 eternal blue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단은 set payload 이렇게 해서 payload도 설정을 해줍니다. show options 이렇게 하면은 위에 이 친구가 L 호스트, listen 호스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listen 호스트라고 해서 지금 공격자 IP를 뜻해요. 그래서 공격자 IP 저는 이제 10, 10, 14, 12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서 굉장히 쉽습니다. set 한 다음에 L 호스트 10, 10, 14, 12 이렇게 치면 되시고 그 다음에 에어포트 4444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set하고 all host도 위에 있어요. 그래서 all host는 공격자 IP를 우리가 정했으니까 이 타겟 호스트 IP를 우리가 또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all host라는 요 값에다가 우리의 타겟 IP를
넣어주면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exploit j 이렇게 하면은 지가 알아서 이렇게 타겟을 이터널 블루 공격 도구를 이용해서 MSF 콘솔 이 메타 exploit에 있는 모듈을 이용해서 바로 공격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sessions I 치면은 이렇게 액티브 세션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sessions 1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shell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플래그를 얻으면 되는데 잠시만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플래그를 얻으면 되는데 아마 이거 윈도우스니까 유저스에 그쵸? 유저스에 dir 해서 cd harris 그다음에 cd desktop 아니면은 잠깐만 여기 안에 있나요? 한번 볼게요. 데스크탑 ls dir 이렇게 치면 유저가 나오죠. 그래서 유저 플래그는 우리가 얻었고 똑같이 애드미니스트레이터로 들어가시면은 애드미니스트레이터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루트 플래그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저랑 루트를 이렇게 바로 얻을 수 있는 이제 쉬운 박스였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요거는 우리가 뭔가 찝찝하죠. 그쵸? 여러분들. MSF 콘솔로 그냥 들어가서 우리가 뭐 커맨드 몇 개 치니까 얘가 알아서 익스플로이트 해주니까 요거 뭔가 해킹이라고 하기 좀 그래. 그쵸? 그냥 뭐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OSCP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메타 익스플로이트 쉘을 바로 이렇게 얻어서 하는 경우는 채점을 할 때 얘네들이 빵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익스플로이트를 하는 거는 OSCP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OSCP를 위해서 우리가 매뉴얼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해줄 건데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찾아보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오토블루라고 하는 요 이제 스크립트를 사용할 건데 요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단 파이썬 3을 호환을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에 2017년이니까 오래된 요 익스플로이트 공격 도구이기 때문에 파이썬 2만 호환이 되는 그 스크립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보니까 오토블루라는 요 스크립트, 이분이 만든 요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파이썬 3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요걸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바로 이렇게 다운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미리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git clone 한 다음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 보니까 쉘 코드라고 있어요. 그쵸? 요 쉘 코드 안에 이제 저는 미리 만들어 놓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터널 블루 다음에 K는 커널이에요. 그쵸? 커널 쉘 코드 x64겠죠, 우리는. 그래서 x64 이 어셈블리 이 코드를 이용해서 페이로드를 만들 겁니다. NASM 그 다음에 bin 한 다음에 이터널 블루 그다음에 K shell 코드 x64 ASM 그다음에 아웃풋을 이제 evil 저는 이제 kernel이라는 요렇게 이제 만들어서 요거를 아웃풋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이제 아웃풋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요 MSF 위넘을 해서 페이로드를 진짜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제 윈도우스 그다음에 x64 그다음에 shell reverse TCP 한 다음에 exit function 그다음에 thread 그다음에 host는 우리가 attacker IP니까 우리 IP죠. 아까 1010 1412였죠. 그다음에 L 포트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1, 2, 3, 4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고 여기 타이포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D로 바꿔주고 thread니까 우리가 페이로드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리스너를 우리가 열어놓고 1, 2, 3, 4 이렇게 리스닝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페이로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요거를 아까 커널이었죠. 그 다음에 커널 bin 한 다음에 evil reverse bin 요거를 이제 최종 페이로드로 이렇게 아웃풋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페이로드 bin 이렇게 아웃풋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 exploit를 해야죠. 그다음에 python eternal blue exploit 7 py 한 다음에 10 10 10 40 다음에 아까 shell 코드 한 다음에 evil payload였죠. 그래서 이 evil payload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요 그룹 넘버인데 요 그룹 넘버 같은 경우는 일단 12로 돌려보고 만약에 안 된다. 요게 이제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하나씩 올려가면서 요 그룹 넘버를 맞춰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안 됐고 그러면은 이제 뭐 24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안 되네요. 그러면은 한 26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리버스 쉘을 얻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SCP를 따로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아까 그 첫 번째 방법은 에라 exploit이었는데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이미 있는 스크립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조합을 하셔서 매뉴얼 exploitation을 하시는 거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걸 제가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께 이 PowerShell Empire라고 하는 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 뭐 C2 프레임워크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2에 대해서는 처음이신 분들 아니면은 좀 들어봤지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더 이 블루박스에 접목을 시켜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 PowerShell Empire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이 파워쉘 인파이어를 우리가 왜 사용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C2를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이제 쉘을 갖고 이제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요게 끊겨요. 그쵸? 요 커넥션이 끊길 경우가 많겠죠. 뭐 거기 이제 AV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바로 리스너로 들어가서 쉘을 얻는 거는 효과적이지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C2를 이용을 해서 거기서 커맨드 앤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뭐 바로바로 이렇게 퍼시스턴트하게 지속성이 가능한 이러한 커넥션을 만들어주는 건데 뭐 C2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제대로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 블루박스에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께 파워쉘 인파이어 요거에 대해서만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쉘 인파이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칼리에서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앱 인스톨 한 다음에 파워쉘 그렇죠? 일단 인파이어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파워쉘 인파이어를 설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설치를 하신 다음에 파워쉘 이거 인파이어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아마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서버 클라이언트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서버니까 그쵸? 서버를 실행을 시켜야죠. 이제 이 인파이어 이제 위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일단 서버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얘가 요 스타킬러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죠. 스타킬러 served at 그다음에 요 서버 로컬호스트 1337에서 뭔가 요 스타킬러라는 요 친구가 실행이 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킬러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요 파워쉘 인파이어라고 하는 C2 프레임워크를 GUI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보기 쉽게 요 GUI로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걸 스타킬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디포트 요 유저네임이 자 인파이어 애드민일 거예요. 그리고 파스워드는 파스워드 다 소문자로 한 다음에 1, 2, 3? 이 맞을 거다. 맞네요. 저는 이제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걸 지워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스타킬러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리스너에 일단 가셔야 돼요. 아까도 똑같이 요 L호스트, L포트 하면서 어떤 포트에서 리슨을 하고 있을 건지 요 이제 타겟 박스로부터 어떤 포트로 요 리슨을 하고 있을 건지 듣고 있을 건지 이런 거를 우리가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C2 같은 경우도 똑같죠. 당연히 이 리스너를 정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new 리스너 들어가셔서 요거를 create 리스너 하신 다음에 호스트는 우리 공격 박스 IP 그쵸? 그다음에 포트는 뭐 할까요? 이제 8888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얘를 서미트 한 다음에 요 포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8888 포트에서 요 HTTP가 리슨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저로 들어가셔서 요 스테이저스로 들어가셔서 크리에이트를 누르신 다음에
타입 가시면 여기 멀티 런처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멀티 런처를 설정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다음에 네임을 그냥 아무렇게나 써주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아까 만들었던 이 리스너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PowerShell 요 커맨드를 우리는 이제 스테이저를 만들 건데 이렇게 가셔서 이제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한 요 PowerShell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 스테이저 created 됐죠.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copy to clipboard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눌러주는 거죠. 눌러주면은 요게 대충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렇게 PowerShell 이제 인코딩된 요 PowerShell 요 커맨드를 요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니면 그냥 exp 한 다음에 ps1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아까 PowerShell 저 커맨드를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우리가 리모트로 불러올 건데 불러오기 위해서 python 다음에 m http 서버 한 다음에 뭐 8081 이렇게 할게요. 저는 아까 8080은 아마 네 지금 사용이 된 것 같고 8081로 한번 요 HTTP 파이썬 서버를 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냐? 아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808 1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요 HTTP 파이썬 서버를 실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요 파일이나 폴더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서버를 통해서 HTTP 서버를 로컬로 실행을 하면은 리모트로도 얘를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요 지금 HTTP 블루 안에 있는 요 exploit 아까 만든 거 있죠. 요 exp ps1을 로컬에 있는 거를 리모트에서 가지고 와서 그 리모트 이 타겟 박스에서 실행을 시키는 그런 이제 간접적인 이런 공격 방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도 쓰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바로 요 exp ps1이 뭐죠? 아까 그 스테이저를 여기 스테이저를 다운을 받아서 여기 보이죠? 그래서 sending PowerShell stager to 요 타겟으로 지금 보내고 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열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요거를 이제 로컬에 있는 걸 다운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아까? HTTP 서버를 808일에서 지금 돌리고 있어서 리모트가 우리가 이 로컬에 있는 요 스테이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스테이저하고 요 에이전트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에이전트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커넥션을 받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C2 요 타겟 박스로 이제 성공적으로 저는 이제 해킹이란 단어 싫어하는데 이제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이제 해킹을 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트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은 please enter module nam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그 타겟 박스 안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에이전트가 타겟 박스에 대해서 이 타겟 박스 안에서 여러 가지 돌릴 수 있다. 여러 가지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 뭐 미미카츠 이런 것도 얘네들이 디포트 모듈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미카츠 공격도 바로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파워쉘, C# 모듈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뭐 할 수 있어요. 뭐 여기 보면 DLL, 뭐 하이젝트 뭐 이런 거 있고 뭐 시트벨트 이런 것도 돌릴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뭐 호스트 네임 이렇게 쉘 커맨드를 돌려보면은 view 타스크 이렇게 가시면은 호스트 네임이라는 요 커맨드가 실행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타겟 박스에 있는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바로 이 쉘 커맨드를 실행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C2가 좋다. 뭐 이렇게 좋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블루 박스 굉장히 쉬운 박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시트라는 건 이런 거고 이제 파워쉘, 임파이어, 요 스타킬러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걸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박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뭐 질문 있거나 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디스코드 채널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또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루트 시큐리티의 그루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